아름다운 건축물과 풍경, 켜켜이 쌓인 역사와 풍요로운 먹거리까지 한국인 여행 만족도 1위에 달하는 다음 여행지는 바로 스페인이다. 네, 어제 스페인 이제 마드리드에 도착을 했는데 첫인상은 뭔가 되게 익숙해요. 뭐 한국 같은 느낌? 아무튼 일단 오늘 저는 이제 그동안 먹을 거를 좀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음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마드리드에서의 첫날, 비가 내렸다. 그래도 괜찮았다. 지하철 안에서 우연히 친구들을 사귀었고 함께 브런치를 먹으며 하루를 열었다. 낯선 도시에서 낯선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 마드리드 왕립식물원, 레티노 공원, 마드리드 왕궁까지 마드리드 대부분의 관광지를 그들과 함께했다. 지금까지 이제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영국인 친구랑 미국인 친구 이렇게 같이 놀다가 지금 시간이 8시인데 방금 헤어졌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여행이랑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뭐 여행이라는 게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도 우연히 만나고 영상은 많이 못 담았는데 대부분의 관광지는 다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광지 갔던 곳 중에 마요르 광장을 갔는데 너무 이뻤는데 제대로 못 담아서 지금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3층 건물들로 둘러싸인 사각의 마요르 광장은 마드리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과거 투우 경기와 왕궁의 행사장으로 쓰였다고 한다. 광장 중심에는 이곳을 만든 펠리페 3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지금은 식당과 카페들이 가득해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되었다. 마요르 광장 근처에 메손 델 참피온이라는 유명한 식당이 있어 가보기로 했다. 양송이 버섯에 마늘, 올리브오일, 하몽을 넣어 구워낸 대표 요리를 먹어봤다. 진짜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버섯으로 할 수 있는 요리의 최상을 갖고 온 느낌? 안에서 피아노 치고 노래하시는 분도 있어서 즐기면서 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바에서 간단히 먹었는데 가격도 솔직히 그렇게 나쁘지 않고 8유로 정도거든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진짜. 이제 다음 먹을 거 또 탐방해보러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론 무세우 델 하몽이라는 하몽 전문 식당을 방문했다. 나는 하몽과 치즈가 들어간 크루아상 샌드위치를 구매했고 소시지 하몽이 서비스로 나왔다. 제대로 먹어본 적도 거의 없어서 하몽은. 근데 여기는 좀 하몽이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하몽 샌드위치도 많고. 그래서 이 김에 한번 먹어보려고 왔고 나쁘지 않아요. 적당히 짜고 맛있어요. 치즈랑 하몽을 덮여져 있고 크루아상도 바삭해서 맛있다. 왜 어떻게 음식이 다 맛있냐 이렇게. 다음날 나는 추로스를 먹기 위해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나왔다. 추로스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 정식 명칭은 포라스라고 한다. 포라스와 초코라떼 모두 생각보다 덜 달아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다. 한국에서 먹던 추로스랑 조금 식감이나 맛이 달라요. 덜 달고 이 초코도 덜 달아요. 그렇게 다시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나왔는데 어김없이 비가 왔다. 일단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이 가방이 지금 끈이 한쪽이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알고 있었고 살라고 했는데 늦었죠? 그래서 일단 가방을 좀 급하게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저렴하고 괜찮게 여행 동안 쓸 수 있는 거? 그랑비아 거리 근처 빈티지 가게들이 몰려있는 동묘와 같은 곳에 왔다. 나는 여기서 끊어진 가방을 대신할 가방을 구해야만 했다. 일단 이게 픽1 크기도 괜찮고 넉넉한데 디자인 조금 아쉬워서 다른 가게도 한번 가볼게요. 비가 와 오랜만에. 두 번째 후보 1000이긴 한데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들어서 한 군데만 더 가보고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가방이 지금 엄청 많은데 뭘 골라야 하나. 오케이, 이거 3순위. 그렇게 가방을 계속 찾던 중 배가 고파져 페스토르티아라는 가게로 향했다. 이곳은 스페니쉬 오믈렛을 대표 요리로 판매하는 곳이다. 식당은 작고 분주했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맛까지 있었다. 계란 오믈렛인데 안에 뭐 감자 이런 게 들어있는 스페인의 대표 음식이래요. 3.9유로 정도였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난 가방 찾기 대모험. 찾았다 드디어. 막 쓰고 버릴 가방. 결국 6유로짜리 30리터짜리 1000백팩을 구매했습니다.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어차피 비슷한 가방이 다 집에 있어요.
그래서 안 쓸 것 같아요. 아무리 튼튼한 거라고 해도. 그래서 이번에 그냥 여행용으로만 쓸 그냥 가볍고 작은 가방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랑비아 거리가 되게 재밌어요. 마드리드의 중심이어가지고 거의 그냥 모든 가게들이 다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카페도 많고 할 것도 많아요. 사람도 엄청 많고 둘러볼 때도 되게 많아서 재밌어요. 서울이 그렇듯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도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특히나 중심가인 그랑비아 거리 근처는 도시의 심장인 만큼 바삐 움직이는 차들과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짧지만 강렬했던 마드리드에서의 시간을 뒤로한 채 나는 스페인에서의 다음 여정인 바르셀로나로 향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5박 6일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간 이 도시에 대한 찬사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곳의 아름다움을 구석구석 찾아내고 싶은 마음이었다. 여행의 첫날, 바르셀로나의 대표 건축가 가우디의 건축물 투어를 했다. 까사 바티오를 시작으로 까사 밀라, 구엘공원에 갔다. 개인적으로는 까사 밀라보다 까사 바티오가 더 흥미로웠는데 용과 바다가 건축물이 된 듯한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예술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이로운 공간이었다. 밤에 보는 까사 바티오의 모습도 꽤나 이색적이었다. 하지만 세 곳 중 가장 좋은 곳을 물어본다면 단연 구엘공원이다. 이곳은 가우디 건축의 진면목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라 이곳에 있는 내내 너무 즐거웠다. 공원, 나무, 분수 등 모든 공간을 디테일하게 설계한 그의 천재성에 무한한 감탄을 했다. 가우디가 두 손으로 직접 제작했다는 이 도마뱀을 보는 것도 이곳의 숨겨진 재미다. 오늘은 이제 가우디 투어의 마지막으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갈 거고 어제는 이제 투어를 끼고 같이 했지만 오늘은 이제 혼자 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가이드 들으면서 다닐 거고 좀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천천히 내부를 둘러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가족 성당이라는 뜻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100년이 넘도록 여전히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기 전부터 정말 많은 기대를 한 곳이다. 가우디가 직접 건축했다고도 알려진 탄생의 파사드에선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보였다는 밝은 별부터 예수님의 탄생, 동방박사들의 모습까지 성경 속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반대편 입구에는 조각가 수비라치가 제작한 순환의 파사드를 볼 수 있다. 채찍 맞는 예수님의 모습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모습까지 지극히 사실적으로 표현됐다. 그리고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내부. 이곳은 가우디가 살면서 가장 위로를 많이 받은 공간인 숲을 형상화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성당의 성스럽고 근엄한 느낌보다는 따스하고 편안한 느낌이 더 강했다. 진짜 압도적으로 예뻐요. 이렇게 생긴 성당은 처음 보고 나무들 사이에 있는 느낌? 그리고 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받고 있는 느낌. 너무 예뻐요. 스테인드 글라스로 들어오는 빛을 받으며 멋지게 뻗어있는 나무 같은 기둥들의 모습은 아마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다. 바르셀로나의 신도심은 여행자가 도시를 걸어다니기에 굉장히 편하게 설계되었다. 이 바르셀로나가 그 성공적인 어떤 계획 도시의 표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시를 보면은 되게 잘 짜임새 있게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블록과 블록 사이에도 거리가 되게 넓고 자동차, 자전거, 사람이 부딪히지 않고 잘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녹지 조성도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깔끔한 도시를 다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에 감탄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바다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수영, 태닝, 배구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곳에서의 여유를 즐겼다. 더없이 아름다운 지중해의 바다와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잠시 바람을 느껴보았다. 신도심을 벗어나 고딕지구로 가면 바르셀로나의 과거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바르셀로나 성당부터 골목골목으로 보이는 옛 양식의 건물들은 현대적인 도시와는 전혀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특히 과거 스페인 내전 당시 폭격의 흔적이 남아있는 펠립 네리 광장은 전쟁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1938년 스페인 내전 때 여기에다가 이제 폭격을 퍼부었대요. 근데 여기가 이제 공군의 폭격을 피해서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 광장이 이제 초토화가 된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 폭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자국이 되게 많이 있어요. 좀 되게 사연이 있는 그런 장소죠. 다음날 나는 바르셀로나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티비다보 놀이공원으로 향했다.
산 위에 있는 거여서 원래 경치가 진짜 좋아야 되는데 오늘 안개가 엄청 껴서 바다까지 잘 보이진 않네요. 그래도 도시는 잘 보여서 나쁘진 않아요. 사실 여기에 온 가장 큰 이유는 뉴진스의 하이보이 뮤비를 이곳에서 촬영했기 때문이다.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딱 요 정도 각도에서 찍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이 건물은 뮤직비디오에 없고 아마 이제 그때는 이거를 뭐 치우고 했거나 그 이후에 설치됐거나 그랬겠죠. 물론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고 작은 산 위에 있는 놀이공원이지만 성지순례이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뉴진스 화이팅! 하이보이 성지순례 완료! 아 잠깐만, 방금 끝내려고 했는데 알아버렸어요. 저 놀이기구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여기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만 담기게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찍으면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 저 추레리아까지 해가지고. 다행이다. 가기 전에 발견해서. 마지막으로 사진 찍으려고 핸드폰으로 딱 봤는데 보였어요. 아 여기다. 그러면은 카메라에서 우리가 보는 시야와는 반대로 뉴진스가 춤을 출 때는 여기서 췄으니까 저 성당뷰를 보면서 이렇게 춤을 췄겠죠. 신기하구만. 그렇게 나와 뉴진스만의 추억이 생겼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폭우가 쏟아졌다. 정신없이 지하철역으로 대피해 영상에 담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그치고 나와보니 곳곳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 10초만 서 있으면 흠뻑 젖을 정도의 강우였다. 천둥 번개랑 같이 비가 진짜 엄청 들이치다가 지금 조금 잦아들어서 다시 이동하고 있어요. 급하게 지하철 내부로 들어왔는데 지하철 내부까지 막 비가 막 셀 정도로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최악은 그 다음이었다. 나는 이 지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꿀대구와 클라라라고 하는 레몬 맥주를 먹으러 식당에 갔다. 디저트까지 먹으며 유럽 여행 중 가장 많은 식비를 쓴 이곳에서 나는 인종차별을 당했다. 네, 방금 음식을 먹고 나왔는데 음식 자체는 맛있었거든요. 근데 서빙을 하시는 분이 금발 서버분이었는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메뉴판도 그냥 두고 가고 수갑도 그냥 두고 가고 뭐 이게 크림 브릴레 맞냐 물어봤는데 그냥 다시 디저트 메뉴판 갖고 와가지고 그냥 찰 하고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냥 계산할 때까지도 한마디도 안 하고 뭐 다른 테이블 제 바로 뒤 테이블에는 뭐 muchas gracias 하면서 완전 이제 상냥하게 대하면서 음식 먹고 이렇게 기분이 더러운 건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기분이 좀 더럽네요. 태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식의 인종차별은 처음 겪어본 터라 사실 정말 많이 화가 났었다. 내가 왜 돈 주고 여기까지 와서 멸시와 무시를 당해야 하나 하는 비관적인 생각까지도 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얼른 잊어버리는 수밖에.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좀 쉬니까 기분이 낮았어요. 또 이제 이렇게 해질녘이 돼가지고 해가 졌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좀 괜찮습니다. 또 하루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 한 명이 바르셀로나나 스페인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훨씬 나이스한 사람들 많이 만났단 말이죠. 아무튼 이제 다 털어버리고 저는 이제 원래 밤에는 절대 안 움직이는데 오늘만 좀 밤을 좀 느껴보려고 합니다. 고딕지구 빠르게 한번 보고 또 고딕지구가 이제 밤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겉보라서 또 혼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긴 시간 있지는 않을 겁니다. 고딕지구에 도착해 중심가 쪽에서 바르셀로나 성당 쪽으로 향했다. 골목 중에선 나름 그래도 큰 골목인데 사람이 좀 별로 없고 투어로 오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혼자 오기는 조금 스산한 것 같고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이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혼자 오는 건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대충 둘러보고 얼른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바르셀로나 성당 인근은 조명도 밝고 사람도 많아 비교적 안전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성당 근처에서 우연히 뮤지컬 버스킹을 봤다. 노래와 공간의 매력이 합해지면서 난 더욱더 고딕지구에 빠져들었다. 이곳의 밤 분위기에 익숙해지자 낮에는 볼 수 없는 고딕지구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게 혼자 영상을 찍으며 시간을 보내던 중 영화 같은 순간이 찾아왔다. 정각에 맞춰 고딕지구의 우아한 종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다.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성당의 종소리와 함께 과거로 타임슬립하는 주인공이 떠올랐다. 지금 배경도 분위기도 정말 비슷했다. 물론 나에게 영화처럼 과거로 떠나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여느 날처럼 다시 남들과 함께 방을 써야 하는 호스텔로 돌아갔지만 그 순간에 울린 기적과도 같은 종소리는 나의 멍든 하루를 위로해주기에
더없이 충분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나는 바르셀로나 전체를 파노라마로 볼 수 있는 몬주익 언덕에 올랐다. 언덕의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버스킹 공연을 구경했다. 그렇게 바르셀로나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며 나는 아름다운 남유럽의 나라 스페인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했다.